네, 강민선의 문화다락방 강한의 영화음악공간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화요일 영화음악공간 강민선의 문화다락방 여러분들과 활짝 문을 열어봤습니다. 지금 날씨가 어제부터 계속 일교차가 심해지고 또 아침엔 쌀쌀하고 낮에는 고온의 현상을 보이는 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괜찮으신가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감기 걸렸다는 게 한 지지난주부터 걸렸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나아지는 차도가 별로 보이지 않아서 지난주처럼 뭐 굉장히 아프고 뭐 이러진 않았는데 어쨌든 나아지는 차도가 보이지 않아서 좀 죄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하고 또 굉장히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목소리가 언제 갈라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마음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고 해야 할까요? 네, 오늘 문화다락방 여러분들과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오늘 노래 강한의 영화음악공간 첫 곡입니다. 이 노래 함께 할까요? 영화 트레인스포팅의 Lust for Life 듣겠습니다. 네, 트레인스포팅 영화 OST Lust for Life 듣고 왔습니다. 이 영화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는 영화인데 이 영화를 제가 대학교 한 1학년 때, 2학년 때 그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 굉장히 지금 생각하면 또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민이고 또 그때 당시 나이에 할 수밖에 없는 고민이긴 했지만 그 당시엔 그 고민이 저한테는 너무나 컸어요. 그래서 그때 이 당시 이 영화를 접하게 됐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젊은 청춘의 그런 고독함, 답답함, 암담함은 어느 시대나 어느 세계에서나 막론하고 다 누구나 똑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저한테 쇼킹하게 다가온 영화이기도 했습니다. 거침없는 그런 젊음을 보여주는 영화이기도 하면서 하나같이 어떻게 보면은 모든 친구들이 약간 나사가 빠진 듯한 아니면 사회에 온전하게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들은 쉴 새 없이 막 돌아다니면서 아름다운 여행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런 이렇게 마약 같은 것에 의존해서 해롱해롱하면서 저 세상, 다른 세상의 사람처럼 살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오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달콤한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약간 이런 아름다운 꿈 이런 것들은 그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 위가 더부룩한 그런 순간들 있죠. 그런 순간들에 느끼는 것처럼 아름다운 그런 달콤함을 먹는 것과 반대로 또 더부룩한 현실 이런 것들이 대비되면서 보여주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약간 엄청나게 이 현실 속에서 많은 것들이 헷갈려서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이유를 찾아가기도 하는데 이 영화에서는 그런 뭐 많은 젊음의 충동적인 행동들 하지만 그 안에 아름다운 본능 이런 것들이 절묘하게 엮어가면서 우리의 그런 시대상을 한번 다시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방황이라는 것이 청춘의 한 아이콘, 한 키워드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청춘을 살아가면서 그만큼 많은 고민과 번뇌 또 방황 이런 것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여러분들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어느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나 혼자 다 짊어가고 있는 것 같고 나 혼자 이 세상을 홀로 고독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느낌 많잖아요. 그래서 요즘 뭐 취업 준비생들도 취업하기도 힘든 세상이고 또 사업도 뭐 마음처럼 되는 것도 아니고 뭐든지 시작할 때는 으쌰으쌰하지만 이것이 장기전이 될 경우에는 굉장히 좀 힘이 축축 처지면서 그러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뉴스를 아침에 보다가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강남 이런 데 수많은 성형외과가 많죠. 그리고 성형외과가 약간 불법 같은 시술을 할 때도 있으면서 예전에 한번 이제 코 수술을 한 고등학생이 뇌사 상태가 이렇게 하면서 뭐 거기에 대해서 논란도 많이 일어났었는데
너무나 이런 외모 지상주의가 팽배해지다 보니까 점점 강남 이러고 한복판에는 거의 뭐 성형외과 병원이 없는 건물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성형외과가 질비하게 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만큼 많은 분들이 성형을 하러 오신다는 얘기겠죠. 그 많은 병원이 있는 것들은. 거기서 또 의사분이 계시고, 또 그 아래 원장 밑으로 이제 의사분들이 계시는데, 저희는 뭐, 의사라는 직업도 엄청 열심히 공부해서, 뭐, 어떤 외과나 뭐 이비인후과 이런 과는 다 다르겠지만, 굉장히 힘들게 이제 열심히 공부한 만큼 그것을 이제 얻게 된 직업이잖아요. 근데 그 원장 의사 밑에서 거의 뭐 의사 노예처럼 계약이 맺어져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인터뷰에서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도 될까? 내가 평생 이렇게 그냥 남의 타이틀 아래에서 이제 뭐 주어진 시간에 감시받으면서 수술해야 되고 뭔가 압박받고 그런 삶을 과연 살아야 하나 이런 고민을 담은 그런 인터뷰 영상을 봤는데,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는 또 다른 골마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또 아픔, 자신만의 그런 우물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 답답함과 현재 그 자신의 위치가 너무나도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것인가라는 고민들, 이런 것들이 누구나 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앞으로도 어떤 삶을 살아도 마찬가지고 어디서나 그런 고민들을 따를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이야기 다시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이어서 영화 OST 듣겠습니다. 네, 마이걸, 템테이션스 노래 듣겠습니다. 네, 영화 마이걸 OST 마이걸 템테이션스가 부릅니다. 네, 영화 마이걸은 뭐 예전에도 몇 번 영화 음악 공간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었죠. 네, 이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어렸을 때 나의 그 순수했던 시절에도 고민거리가 있었나라는 생각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봤었는데, 정말 이 어렸을 때 그 순수한 절정체? 이런 절정체였을 때, 여러분들도 뭐, 그때 당시 사랑을 느끼신 적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른들을 바라봤는지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 때, 나름 유치원 때 지금은 뭐 거의 어린 친구들이 저희 때보다 더 성숙해져 가고 있다고 해서 벌써부터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서 나 때도 있었는데 나만 있었던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유치원 때 흔히 말하는 그런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런 남자친구랑 이렇게 뭐 연애라는 개념이 아니겠죠. 그냥 유치원 같이 가고 뭐 생일 챙겨주고 뭐 이런 것들. 근데 그 친구가 아련히 떠오르는 순간순간이 있습니다. 뭐, 유치원 엄청 어렸을 때 내가, 그때 나의 그 어린 시절의 기억이 날까 싶기도 한데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얼마 전에 제가 유치원의 그 성당에 소속된, 네, 저희 때 성모 유치원이 있었고, 이제 그것도 유치원 이름이 다양한데, 성당에 소속이 돼서 수녀님이 원장인 그런 곳이죠. 그래서 그 안에 유치원생들은 다 천주교 신자, 성당에서 세례받고, 이제 그런 친구들인데, 당시 그때 신부님이 꾸민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부님인 꾸민 친구가 어렸을 때 저의 그 남자친구였는데, 그래서 막 이렇게 같이 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 친구는 자신의 신부님이 되면은 결혼을 하지 못할 거다. 그래서 그 어린 5살짜리 애가 먼 미래에 자신이 신부가 된다면 너는 수녀님이 되면 안 되겠니? 그래서 우리 같이 성당을 지키고 살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그 말에 너무나 감동이었죠. 그래서 그때 저의 감정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엄청
혼자 웃겨서 뭐 그거 생각하면서 막 깔깔대고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친구가 잘 지내는지 모르겠네요. 네. 왠지 지금 문화들 앞방 들으시면서 이거 내 얘기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 네. 저의 어렸을 때 남자친구분이신가요? 그런 우연이 또 생길 수도 있겠네요. 네, 오늘 여러분들과 이런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네, 이어서 노래 한 곡 더 듣고 갈까요? 네, 이 노래, 여러분들 이 노래 들으면 뭐, 많이 감성에 젖어 계실 분들 계실 것 같네요. 네, 라붐의 리얼리티. 네, 많은 분들이 이 노래 들으면서 또 추억에 잠기셨을 것 같은데요. 네, 영화 라붐 OST 리얼리티 듣고 왔습니다. 네, 이 영화는 소피 마르소라는 정말 많은 분들의 첫사랑의 로망이자 또 많은 사람들이 진짜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그 소피 마르소가 떠올라라고 했던 많은 분들의 이상형이었던 소피 마르소의 작품이기도 했죠. 굉장히 소피 마르소라고 하면은 뭐 그냥 어렸을 때는 잘 모르다가 오히려 커서 저는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뭐 소피 마르소가 80년대 저는 그때 태어났으니까 소피 마르소라는 배우를 알 기회가 없었는데 오히려 뭐 고등학교 때 우연히 지나가다가 본 뭐 포스터 이런 거에서 소피 마르소 얼굴을 보게 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냥 우연히 영화를 검색하다가 소피 마르소를 보고 이름이 되게 예쁘잖아요. 소피 마르소. 그래서 소피 마르소 이름을 클릭해서 그때 소피 마르소의 미모에 저도 반해가지고 이분이 나온 영화가 뭐가 있을까 하면서 본 적도 있었고요. 그렇게 많은 세계 영화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여자, 남자, 남녀노소 불구하고 설레게 했던 또 배우가 소피 마르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그때 1980년대 영화 라붐이 뭐 거의 전 세계적인 붐을 일으키면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었는데 우리나라에는 정작 개봉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나중에 극장가에서 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소피 마르소의 영화이기도 하고 또 많은 그런 이 라붐의 그 신드롬이 불러일으킨 그 파장력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얼마 전에라고 하긴 좀 됐지만 영화 써니에서도 라붐 그 명장면을 패러디한 작품들도 많이 등장하고 했었죠. 그 헤드폰 이렇게 씌워주는 장면. 네, 뭐는 저는 그런 얘기 들었었어요. 뭐 많은 그때 당시 연애를 했던 연인들이 꼭 그런 음악방에 가서 이제 그 라붐의 한 장면을 따라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씌워주고 나니 소피 마르소가 아니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진짜 이 소피 마르소가 그때 당시 700대 1을 뚫고 경쟁을 이제 뚫고 딱 된 건데, 캐스팅이 된 건데, 그때 당시 프랑스인데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 배우, 그 색색깔, 그리고 굉장히 화려한 그런 미국 여배우들한테 좀 실증이 나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프랑스 관객들은 컬러풀한 그런 이미지에 미국 여배우들한테 실증을 느끼고 있던 찰나에 중간 정도의 색을 띤 배우가 나타난 거죠. 그게 바로 소피 마르소라고 했다는데요. 그때 소피 마르소 자체를 색에 비유하면 뭐 아이보리나 라벤더 이런 은은하면서 젖어드는 그런 색이 아닐까. 수수하면서도 청순하고 누구나 쉽게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서민적인 아름다움이 소피 마르소한테 있었다라고 평가를 했었다고 합니다. 서민적인 아름다움. 그거는 제가 있는데. 소피 마르소가, 저는 근데 소피 마르소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막 화려하게 예쁜 건 아니지만, 뭔가, 우리나라의 배우를 좀 굳이 비교하자면, 심은하 씨가 좀 떠오르는데, 저한테는. 약간 심은하 씨도 뭔가 딱 화려하게 예쁜 느낌은 아닌데, 계속 젖어드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소피 마르소를 보면서 우리나라 배우 중에는 심은하 씨가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프랑스 관객들한테는 이자벨
아잔이 그 소녀 시절을 소피 마르소가 떠올리게 한다 이러면서 그때 당시 소피 마르소가 7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라붐에 탁 당차게 주연 자리를 거머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소녀인지 약간 어른인지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성숙미, 어린 친구인데도 약간의 그런 성숙한 여인의 향기가 나기도 하면서 또 얼굴은 앳된 느낌이 나기도 하면서 그런 느낌의 느낌들이 젊은이들한테도 많은 이상형, 우상으로 와닿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네, 그럼 노래 이어서 한 곡 더 듣고요. 네, 이야기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 유콜인 러브. 네. 네, 영화 유콜인 러브 OST 유콜인 러브 듣고 왔습니다. 네, 이 영화도 소피 마르소를 떠올리게 하는 영화죠. 오늘 뭐 의도적으로 소피 마르소를 나온 영화, 소피 마르소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한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 음악을 고르다 보니 이렇게 좀 소피 마르소가 출연한 영화들로 구성이 됐네요. 네, 오늘 이 지금 방금 들으신 영화 유크린 러브는 좀 지금의 로맨틱 코미디 뭐 이런 약간 기승전결 확실한 아니면 좀 절정이 있고 클라이막스가 있는 그런 영화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잔잔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잔잔한 로맨스가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하는데 저는 좀 이런 잔잔한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뭔가 극도로 치닫고 막 가라앉고 이런 로맨스는 저는 별로 이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그냥 평온하게 그냥 물 위에 배가 이렇게 떠다니듯이 그런 느낌, 평온한 격정적인 파도가 치지 않고 평온한 로맨스의 영화 이야기가 또 유코린 러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 듣고 왔는데 이 유코린 러브에서도 뭐 가끔 라디오를 듣거나 밤에 공부를 할 때 흘러나오는 노래 중 또 그냥 귀 기울여서 듣게 되는 노래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문화다락방을 또 밤에 또 잠을 청하실 때 다운받아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 코린 러브 노래가 저는 고등학교 때 고3 때 당시 그 정지영의 스윗 뮤직 박스를 열심히 들었었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 공부를 같이 하면서 새벽에 그 정지영의 스윗 뮤직 박스를 막 들으면서 공부를 청했었는데 막 공부하다가 이 유코린 러브 노래가 흘러나왔을 때 그냥 공부하는 거 멈추고 이렇게 혼자 감성에 젖어서 라디오에 귀를 대고 노래를 들었던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급한 시험 공부였고 또 고3이라는 압박을 받고 있는 시기였는데 왠지 그때만큼은 너무나 평온했던 마음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기억들 다들 있으시겠죠. 뭐 어렸을 때는 저희가 벌써 이렇게 세대가 제가 뭐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도 몇 년이 되는데 나이를 밝히고 싶지 않은 네. 거의 뭐 10년이 다 돼 가는데요. 네. 밝히고 말았네요. 10년이 다 돼 가고 있는데 정말 그 10년 전에 저의 그런 학창 시절 때 그때도 라디오가 굉장히 위안을 많이 줬었던 그런 시대였는데 그 시대가 벌써 지금은 라디오보다는 뭐 다른 발달된 매체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이 뭐 핸드폰으로 라디오를 듣는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많죠. 그래도 아직까지도 라디오라는 매체는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의 감성을 적셔주는 것들이 아닐까 싶은데 문화다락방도 여러분들과 그런 존재의 역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물론 그냥 틀면 흘러나오는 방송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서 들으시는 만큼 더 많은 감성을 자극하는 방송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러면 우리 또 영화, 음악 이어서 듣겠습니다. 네, 이어서 함께 들었고 이 영화도 굉장히 사랑스러운 영화죠. 영화 아멜리의 노래 듣겠습니다. 라발스 디 아멜리아. 아멜리의 OST 네, 듣고
것 같습니다. 이 영화 아멜리에는 정말 아멜리아라는 여자 주인공이 진짜 저래서 사랑스러운 그녀라는 거구나라고 느낄 수밖에 없죠. 저는 뭐 이 영화를 보기 전에 먼저 이 주인공이 나오는 시작은 키스라는 영화를 먼저 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오드리 도트가 나오는 영화에서 가장 먼저 기억나는 영화가 또 아멜리에가 아닌가 싶은데 저는 이 시작은 키스라는 영화를 먼저 보고 나서 이 아멜리에를 보게 됐는데요. 정말 오드리 도트라는 배우가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당시 그때 그 오드리 도트 머리가 이제 짧은 앞머리에 이렇게 짧은 단발 머리였는데 제가 여러분들 뭐 저를 익히 몇 년 지켜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머리를 자주 바꾸죠. 그래서 그때 당시 이 머리를 내가 해야겠다. 이 머리 너무 예쁜데? 이러면서 머리 했다가 이 머리가 약간 지금 포스터를 이제 찾아보시는 분들도 아실 것 같은데 앞머리가 요만큼 이마에 한 요 정도 있죠. 이렇게 오고 엄청 짧아요. 이만큼 거의 중3 길이 3cm 정도 머리 그렇게 머리가 짧은데 그때 당시 아멜리에가에서 예쁜 거였다. 이걸 다시 한번 깨닫고 아주 꿋꿋하게 그 머리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머리를 도전하면서 나도 사랑스러운 여인이 됐을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한 건 아니었지만 나도 모르게 괜히 또 내가 사랑스러운 연인이 된 것처럼 혼자 그런 막 기분에 흠뻑 취해서 그랬던 기억도 나고요. 네,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뭐 특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다른 관점의 유쾌함, 재밌음 이런 것일 수도 있는데 이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 한 장면, 한 대사 한 대사마다 굉장히 와닿는 게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이 영화 아멜리에가 보시는 분들하고 또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하고 더 많은 그런 애틋한 사랑스러움을 나눠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특히 저는 기억이 나는 대사가 아멜리에가 사랑을 시작하는 것을 좀 두려워하죠. 두려워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연히 다가온 텔레비전 속의 아저씨가 이런 얘기를 하죠. 좋아, 아멜리. 넌 나처럼 유리뼈를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 인생에 도전해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 아저씨는 뼈가 유리 조각처럼 쉽게 부서지는 그런 병을 앓고 있었죠. 그래서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누굴 만나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그냥 그림만 계속 그리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아멜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만약 이 지금에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할 기회를 보낸다면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 너의 가슴은 메마르고 찢어질 거다. 나의 뼈처럼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가서 부딪혀 보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좀 많은 부분들이 이 대사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관점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이 영화 자체도 그렇고 이 영화 아멜리에를 통해서 오드리 도트라는 그 배우의 매력이 더 많이 발산이 된 영화기도 하죠. 그래서 모든 배우들이 자신만의 색깔이 있죠. 뭐 앞서 얘기했던 소피 마르소나 이 오드리 도트나 또 오드리 도트 하면 생각나는 그 오드리 헵번 뭐 이런 많은 배우들의 모습이 있는데 자신만의 그런 색깔을 굉장히 잘 구축해 나가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랑스러운 연인 아멜리아 영화 함께 또 들어봤습니다. 네, 이어서 함께 할 곡, 이 곡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영화 칵테일의